미국 주식시장이 위험에 빠졌다고?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증시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음. 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금리를 내렸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릴 수 있느냐였기 때문임. 왜냐? 이번 인하까지 포함해서 연준은 이미 3번 연속 금리를 내린 상태였음. 금리를 한두 번 내리는 건 비교적 쉬운 선택이지만 인하가 연속적으로 쌓일수록 다음 인하는 훨씬 더 어려워짐. 이미 완화 카드를 여러 장 써버린 상황이라 추가 인하를 하려면 그만큼 더 강한 명분과 데이터가 필요해지기 때문임.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파월이 회견에서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쏠렸었고, 여기서 파월이 Payroll jobs averaging 40,000 per month. We think there's an overstatement in these numbers by about 60,000. So that 라고 말하며 공식 고용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됨. 연준은 그동안 물가보다 고용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와서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연준 정책 논리의 전제를 흔드는 발언이었음. 핵심은 고용이 나쁘다는 선언이 아니라 고용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있음. 뭔 말이냐면 통계상으로는 고용이 플러스로 보이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확신할 수 없다는 뜻임. 이런 상황에선 연준이 더 과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 여기서 위험한 시나리오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임. 이건 경기가 식고 있는데 물가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임. 사람들은 흔히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더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고용과 소비는 안 좋아지면 비교적 빠르게 숫자로 드러나지만 물가는 다름. 기업들은 가격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 물가는 높은데 통계상으론 천천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이렇게 되면 고용과 성장은 약해지는데 물가는 목표치인 2% 아래로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 연준이 금리를 쉽게 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됨. 이게 바로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임. 이걸 무시하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그 결과 증시는 초반 반등 이후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만 커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 금리 결정은 추가 인하보다는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회의도 금리 자체보다 파월의 톤과 이후 지표 해석이 시장을 움직이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큼. 시장도 한쪽으로 시원하게 밀리기보다는 단기 재료에 따라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은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임. 다만 이 흐름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기반한 반등이기 때문에 분할 접근이 합리적임. 반대로 실적 가시성이 낮은 중소형 성장주나 경기 반등을 전제로 한 테마주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임.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 예측이 아니라 대응력임. 단기 반등은 활용하되 비중은 조절하고 이후 나올 고용 소비 지표가 실제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임. 더 자세한 설명은 댓글을 보도록 해.